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세대 방송 이한욱입니다. 참세대 방송 자기집중 시리즈 1편 돈과 자기집중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미국의 유명한 가수다. 그는 2009년 자신의 고향 뉴저지주에서 공연을 했는데 최고 입장료를 $95로 제한했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했어도 모두 매진되었을 상황인데도 말이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하루 저녁에 $400만 의 수익을 더 거둘 수도 있었다. 그가 이렇게 비교적 저렴한 입장권 가격을 고수한 이유는 그의 주 팬층이 노동자들이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연을 통해 돈을 버는 것만이 그의 목적이 아니고 관객과 하나 되어 멋진 기념 행사를 치르는 것이 보다 큰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즉, 돈보다 더 높고 큰 가치를 추구했던 것이다. 이 내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들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와이즈베리 출판, 그 책의 63에서 65쪽에서 참고했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관이 우리가 잘 모르는 미국의 정신이다. 자본주의의 본고장 미국인지라 모두가 돈의 혈안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사고 파는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철저하게 돈 이상의 가치를 지키고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미국을 파악하고 있는 우리는 미국보다 더 미국화되어 있고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화, 물질 만능화되어 있다. 나무가 높이 솟아 있을 때는 그 뿌리 또한 깊은 법인데 그 뿌리는 보지 못하고 높은 키만을 부러워하며 추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따라하고 본받고자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채워져 있는 경험, 질서, 정신, 인내 등을 파악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은 이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누가 있다, 과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성취물, 성과물, 결과물만 보고 그 사람을 추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은 그 성과물을 이루기까지 남의 눈에 띄지 않았던 많은 시행착오, 쓰라린 경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추종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결과물만 추종하다 보니까 잘못된 질서에 빠지게 되고 가치관에 혼돈을 일으키게 되고 자기의 분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경박한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을 추종하고 남을 모방하고 따르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 내부에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탐구해서 느리더라도 자기 내부에서 질서를 찾아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남을 추종하고 모방할 때는 그들이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그 이면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어떻게 돈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이외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에게 돈 아닌 것에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했을까? 대답은 이렇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 혹은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이 자기에게 좋은 것, 즉 행복, 힘 따위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그런 것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이 그런 것을 가장 쉽게 가져다 주는 사회는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크다.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 폐쇄적인 사회일 확률이 높다.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몹시 제약된 사회일수록 돈의 힘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제한, 억압, 방해를 돈으로 해결하게 된다. 반면 개인이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억압적인 사회에서 돈이 해결해 줄 일들을 돈 없이 해결하거나 아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햇빛이 강하면 촛불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하듯이 돈의 위력이 커지면 모를 가치들을 돈의 위력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더 쉽게 발견하고 추구하게 된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자신의 공연에 와줄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치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유로운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개인이 주변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에게 영향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 즉,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강한 개인을 만들고, 강한 개인이 강한 사회, 강한 국가를 만든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 미국 국민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부분이 제가 항상 얻은 교훈이고 결론입니다. 강대국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국이 강하다. 영국, 중국, 혹은 일본이나 러시아가 강하다? 나라가 강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는 무생물입니다. 나라가 뻘떡 일어나서 싸웁니까? 주변 나라가 뻘떡 일어나서 그 땅덩어리가 뻘떡 일어나서 남의 나라를 뒤엎고 정복합니까? 아니죠. 나라는 무형의 존재, 무생물이죠. 한 나라 국가가 강하다라는 것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일본, 그 개인들이 얼마나 강인한지. 요즘 우리 모두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외국 사람들을 관찰하니까 우리 자신과 그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들이 얼마나 강인한지, 그들의 말이 얼마나 단호한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치밀하고 결단력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겁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면 강한 국가라는 것은 강한 개인이다라는 이 결론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중에 아마 거의 강개토 대왕이 들어가죠. 강개토 대왕, 왜 존경을 받을까요?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으니까. 강한 고구려가 중국도 물리치고 고수전쟁, 고당전쟁을 하면서 그 수나라도 물리치고 당나라도 물리치고 그렇게 강하게 그 강개토 대왕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국제 정세를 100% 활용을 해서 주변 정세를 잘 활용해서 영토를 많이 확장해서 강대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후손으로서 자랑스럽다 이거죠. 우리는 누구나 강한 국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이 강하려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우리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개인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의지하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 강해집니까? 쉽게 남의 영향력에 휘둘리고 남의 통제를 받고 남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개인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개인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남의 통제를 벗어나고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해오는 그 어떠한 권위와 억압도
저항하고 물리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100% 집중할 수 있을 때, 개인이 자기만의 영역을 완고하게 가질 수 있을 때, 확고하게 자신의 영역을 확립할 수 있을 때 그 개인이 강한 거죠. 단순한 예로 우리가 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은 성벽이 있죠. 성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벽을 이루고 있는 성벽에 박혀있는 돌, 벽돌 하나하나가 강인해야 되죠. 그 돌들이 부서지고 갈라지면 결국은 성벽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강인해야지 그 사회, 그 국가가 강인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전시 작전권도 갖지 못한 나라. 미국이 떠나면 큰 난리라도 날 것처럼 벌벌 떠는 이런 정치인들, 이런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을 때 비로소 강대국이죠. 물론 한미동맹은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힘이 없이도 우리는 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개인이 강인할 때. 개인이 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집중. 개인이 자기 집중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직장에서 직급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고 하급,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신입사원들을 괴롭혀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개인은 결코 강해질 수 없고 개인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약해진 개인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갑질한 사람, 계급적 권위를 내세워서 강압을 행한 사람이 사는 나라를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행하는 갑질로 인해 많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 국민들이 약해지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나 살피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이 대한민국이 나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강대국은 어디서 나옵니까? 강한 개인에게서 나온다. 강한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나온다. 자기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확립할 수 있을 때 나온다. 그것이 뭐냐? 자기 집중이다. 그래서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노력을 하고, 또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배려하고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꼭 허락을 받아야 퇴근을 하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 말고, 타인에게, 우리 주변 사람에게,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후임자에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하루도 자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